1918년 10월 30일 에게해의 무드로스 항구에는 영국의 군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아가멤논호라 불린 이 배에는 영국의 칼터페 제독이 탑승해 있었고, 그는 연합국을 대표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상 패배한 오스만 제국에게 휴전 협상의 서명을 강제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스만 제국 측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나온 해상장관 라우프 베이는 매우 굴욕적인 조건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군대는 국경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했고, 해군은 연합국에게 넘겨주어야 했으며 모든 항구와 철도도 연합국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편에 서서 싸웠던 독일 및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의 외교관계 역시 즉시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협상 과정 중에 칼터페 제독은 연합국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서명 후 2주도 되지 않은 11월 13일 55척의 군함이 이스탄불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모술, 킬리스, 아다나, 샬리우르파, 마라스 등의 주요 유충지를 협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임의로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는 구분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패배의 결과 제국 체제가 아예 해체되고 황제가 망명을 떠나야 했던 반면에, 오스만 제국에서는 술탄이 망명을 떠나지도 않았고 자리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정 서명 후 이스탄불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에 실린 논평은 이로 인한 약간의 안도감을 보여줍니다. 이 논평은 협정의 조건은 매우 강경하지만 이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며, 국가가 비록 축소되긴 했어도 정치적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민족적 단일성도 해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평을 작성한 사람들 중에는 이후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될 무스타파 케말도 포함되었습니다. 1881년 태어나 이 무렵 30대 후반에 접어든 그는 세계대전 중에 여러 차례 전투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이미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리, 빈, 베를린과 같은 도시를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후 서구 문명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휴전 협정 후 2주가 지난 11월 15일에는 술탄이었던 메흐메트 6세를 직접 만나 전쟁부 장관 자리에 지원하기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해 5월 19일 휴전 협정에 따라 소아시아 북쪽의 오스만 군대를 해체하는 임무를 받고 삼순이라는 도시에 상륙했습니다. 비록 이 시점까지도 술탄과 협력하긴 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시점을 튀르키예 독립전쟁의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 튀르키예 독립전쟁은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오스만 제국을 분리 점령하려는 연합국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고, 이 때문에 아타튀르크처럼 이를 이끌었던 이들은 필연적으로 연합국에 협조하는 대신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술탄의 권위에도 도전했습니다. 아타튀르크가 삼순에 도착하기 며칠 전, 그리스 군대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상륙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움직임이 조성되었고, 술탄의 정부는 이를 해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타튀르크에게도 2달간 휴가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그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전역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 시점을 튀르키예 독립전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타튀르크는 이미 이 시점부터 동쪽의 에르주름이라는 도시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을 모아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측근에게만 말했는데, 술탄 체제의 폐지를 포함한 공화정 체제의 수립, 히잡 착용 금지, 문자로서 알파벳의 도입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저항군 안에서도 보편적인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타튀르크가 반발을 우려하여 이를 최측근에게만 비밀리에 알렸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이 시기 연합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술탄 정부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만 했고, 아타튀르크는 이와는 상반되게 제국의 동쪽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는 앙카라에서 의회를 열 것을 선언했고, 기존 오스만 제국 의회에 속했던 의원 92명도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앙카라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1920년 4월 23일에는 대튀르키예 국민의회가 개회되었고, 아타튀르크는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너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의회에 참가한 많은 의원들은 여전히 술탄이 없는 공화정과 같은 급격한 체제 변화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타튀르크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공개적으로 공화국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삼갔고, 겉으로는 여전히 술탄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아타튀르크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원들도 그가 1938년 죽을 때까지 새로운 체제의 최정상에 계속 군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스만 제국의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별개의 독립운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독립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사형이 필요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국민의회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5월 9일 11명의 각부 장관을 임명해 사실상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1일에는 오스만 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타티르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회에서 모두가 아타티르크를 전폭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회는 대략 두 가지 정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타티르크를 지지하는 그룹이었고 두 번째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나마 술탄 체제의 유지를 지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파에는 이후 아타티르크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는 그동안 이들이 역사에 반하는 반동적인 이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차이만큼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네트워크가 중요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연합국에 의한 영토의 분리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7월 11일에는 독립재판소를 열어 사실상 독자적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의회에서는 아타티르크를 그리스의 침략을 막을 임무를 가진 3개월 임기의 총사령관으로 선출했고 임무 수행을 위해 독립재판소가 아타티르크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궐석이 된 의원들을 대체할 보궐의원들을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된 두 번째 정파의 인물들은 이런 움직임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속했던 한 법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혁명 또한 법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 상태도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전선에서의 급박한 상황에 호소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동시에 아타티르크는 1923년 8월에 있을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반대하는 그룹의 의원들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개입했습니다. 아타튀르크가 이처럼 내부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1920년 8월 10일에는 이전의 휴전협정에 이어 공식적으로 오스만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세브르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오스만 제국은 많은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앙카르의 아타튀르크와 의회는 이에 맞서기 위해 서방의 반대편에 서 있던 소련에 접근했습니다. 소련은 아타튀르크 측에게 500만 루블과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고 앙카라의 국민의회는 동쪽에서는 아르메니아 공화국, 서쪽에서는 그리스와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사카리아에서 22일에 걸쳐 양쪽 합쳐 8,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전투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그리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승리들을 통해 아타튀르크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1921년 10월에는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와 맞대고 있던 국경을 조율했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아타튀르크는 의회에서 술탄을 공식적으로 폐위시켰습니다. 또한 8개월의 긴 기간에 걸친 협상의 결과 1923년 7월 연합국들과 로잔 조약을 맺어 이전의 세브르 조약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모술을 제외하고 세브르 조약에서 축소된 영토의 상당 부분을 복구시켰을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벌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8월 23일에는 이스탄불에서 점령군이 철수함으로써 독립전쟁이 상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타튀르크는 로잔 조약 체결 며칠 뒤 인민당을 창당해 자신이 당대표가 되었다가 11월에는 공화인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10월 29일에 공식적으로 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고 본인이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에 의회가 새로 열리면서 그동안 아타튀르크의 노선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립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억눌려 했던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했고 이는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의 야당이 되었습니다. 어느 독립전쟁의 경우나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독립 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